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4월 20일 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 선에 근접한 가운데 지수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양시장 모두 오후장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개인의 매수가 강한 가운데 이 시각 외국인도 매수로 돌아왔고요. 코스닥의 주요 매수주체도 역시 외국인입니다. 한 주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과 함께 매수 가능한 종목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네, 현재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4.94포인트 상승한 1921.69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우려에도 코스피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903포인트로 시초가 출발한 이후 1910전에 이어 1920전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오전장에는 혼조 양상을 띄었지만 오후장 들어서 강보합에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세 힘입어 1910전 회복한 이후 외국인마저 현재는 매수세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후장 들어 강세를 보이면서 1.3%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0.2%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전력 강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5%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신한지주가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오르면서 주가는 4%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시점의 LG화학도 1.79%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5.41포인트 상승한 546.8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 힘입어 장 초반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540포인트 중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셀트리온이 나흘째 하락세를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하한가에서 벗어나면서 5%대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가 3%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중국 진출 기대감으로 주가는 4.6% 강세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ENM이 2.45%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CJ도 3%대 강세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은 5월 20전 급등한 1121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월 10전 상승한 1121원에 개장하고 나서 1122원대 상향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엔저 기조가 용인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를 띠고 있는데요. 일본 엔저 용인 소식에 주가는 2%대 강세를 띠면서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13,593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진 충격으로 0.42%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석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오전장 대비 양시장 모두 오후장 갈수록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하고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도 오늘 좋습니다. 다만 엔달러 환율은 100엔씩 육박한 상황이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후장 특징적인 부분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현재 지금 지수가 1921포인트. 1900선을 잘 또 지켜줬습니다. 금요일 날에 좀 바깥으로 지켜냈던 1900선에 대해서 오늘 시총의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들 그리고 지속적인 또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재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던 외인들의 매수도 12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로 좀 전환이 됐고요. 물론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많은 매수가 더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쪽은 먼저 또 강하게 반등을 했었고 시장이 또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잘 지켜주면서 코스닥 쪽의 그러한 빠른 회복과 상승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급은 현재 외인들은 한 8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에서는 한 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한 400억 정도 코스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외인들의 매수가 385억 정도, 기관은 38억, 매도하던 부분이 매수로 좀 전환이 됐고요. 개인의 매도가 한 45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를 하던 전기전자 섹터에서의 외인들의 매수 전환이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삼성전자가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 테크인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LG 쪽의 종목들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시총의 상위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민감주들이 반등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뭐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시장에 역시 1900선에 대한 바닥에 대한 그러한 논리를 계속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면 현재 지금 전기전자 쪽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제약이라든가 음식료, 뭐 거의 모든 업종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통신 쪽도 그렇고, 또 화학, 철강, 조선주들의 그한 또 반등의 지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테마 쪽의 흐름들 이렇게 좀 코스닥 쪽도 활발하게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에서 뭐 LED 쪽이 오늘 상당히 루멘스가 가파르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의 종목들이 상당히 시총의 상위주들이 종목들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입니다. 일전에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흐름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 코스피 쪽만 1900선 물론 이제 수치상으로 1900을 딱 정확하게 지켜주고 안 지켜주고 그러한 개념보다는 상징적인 그러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이 어떤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만 유지만 좀 된다면 코스닥 쪽의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과 강세는 계속 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금 그러한 전기전자 쪽 섹터의 흐름과 제약이나 음식료 쪽 이러한 쪽도 여전히 추세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 대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통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이라든가 전기 가스 업종의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쪽 다 대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화학이나 철강, 조선에서는 아직까지는 반등의 흐름이고요. 이러한 쌍바닥의 패턴을 보여준 바닥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러한 쪽의 종목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 쪽에서는 오늘 중국의 지진 관련한 그런 테마라든가 남북 경협주, 일자리 관련주들 그리고 이 전자결제 섹터 이러한 쪽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빌리어스가 한 4%대 상승을 하고 있고 특징적인 그러한 종목으로는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 서울 반도체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 한미약품이 오늘도 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통신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KT, 한국전력, 전자결제에서 KG모빌리언스 이런 종목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카지노 관련 쪽이라든가 뭐 금융주, 그리고 금융주가 좀 빠졌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도 오늘 신한지주가 한 4%대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추경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섹터로 금융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건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긴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은 좀 투자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하지만 조금 우리가 중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부분에서 이제 금융 섹터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이 진행이 되고 나서 향후에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금융주가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PBR이 0.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만 발생이 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라든가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는 역시 이제 시장의 흐름이 보여주다시피 계속 이제 우리가 시장이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1900선에 대한 지수에 대한 1900선이 다가오고 이탈이 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어떤 공포감을 너무 느끼고 이런다기보다는 좀 다시 한번 어떠한 섹터들을 또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상승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겠죠. 그렇게 좀 어렵겠지만 일단 현재 지금 보여지는 부분만 보자면 그러한 1900선에 대한 바닥 부분을 좀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전략적인 부분은 1900선이 다가올수록 이탈이 되면 그러한 또 ETF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민감주 섹터에서 역시 IT 쪽이 가장 확실한 그런 흐름이고 실적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이 방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실적이 또 기반이 되고 있는 이런 제약이라든가 음식료 쪽 여전히 그런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른 또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의 그러한 시도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러한 이제 낙폭주들의 어떤 민감주들이 좀 안정화되는 흐름만 나타난다면 시장은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있지만 현재 지금 오늘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 대한 이러한 흐름만 좀 지켜준다면 코스닥 쪽에서의 활발한 매매가 역시 좀 계속 가능하지 않나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감주 중에서는 가장 IT 쪽이 가장 확실한 흐름이고 그리고 제약이나
음식료 그리고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코스닥 쪽에서 미디어 컨텐츠 이러한 쪽 여전히 우리가 또 추적을 해야 될 섹터고 낙폭주들을 매매하는 그런 투자자들이라면 현재 지금 뭐 화학에서 LG 화학이라든가 철강 쪽 뭐 포스코라든가 조선에서는 현대중공업 이러한 정도 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월요일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장 특징 업종과 종목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추천 종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HMC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장 갈수록 양시장 모두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지수가 좀 눌렸던 방향에서 개별주들의 다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조정과 변동성이 좀 급한 시장에서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그 카지노주라든지 호텔 여행 관련주들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중국 입국자 수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볼 종목은 호텔 신라가 되겠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 입국자 수 계속적인 증가세의 가장 수혜주인 호텔 신라라든지 GLK,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을 좀 몇 가지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52주 신고가를 계속 59,800원 찍었었고 지금 거의 58,700원까지 올라오면서 신고가 경신을 임박해두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최저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좀 만들어준 것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입국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주가 강세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동반 순매수가 또한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현재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전분기에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개선되는 추세로 봐서는 실적 발표, 추후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고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신고가를 임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 가장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봉과 주봉,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강한 상승 파동을 가지고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구간대에 좀 인접해 있습니다. 매물대도 어느 정도 소화한 과정에서 지금 특별하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구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대에서는 65,000원 정도 선까지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을 잡고 좀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58,000원 정도 선에서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으나 다소 좀 눌림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한 55,000원 정도 선에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절 가격은 추세 이탈이 되어 보이는 구간대인 52,000원 선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호텔 신라이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지만 단기 급등한 만큼 눌림목인 55,000원 부근에서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추천 종목은 꾸준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에 따른 카지노주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오늘 34,850원 정도 위치해 있는데요. 꾸준하게 지금 지난달부터 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면세점 카지노 여행업주가 가장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GLK가 되겠는데요. 3월부터 내국인 출국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9% 정도 증가한 반면에 외국인 입국자 수는 1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명 이상이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입국을 하고 있는데 3월부터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올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한국에 여행하기 좋은 날씨가 여름철 5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 데다가 중국인 입국자 수가 꾸준하게 더 늘어날 수 있는 휴일이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국인 입국자 수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화, 위안화 환율까지 중국인에게 상당히 좀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환율 관계 문제도
카지노주에게 상당히 유리한 입장으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드롭백 특히 그 카지노 고객들이 이제 현금을 칩으로 바꿔서 게임에 투자하는 금액을 이제 드롭백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좀 같이 살펴보시겠는데요.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5,950원을 신고가를 찍고 꾸준하게 지금 상승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대에서 외국인이 다소 조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되고 있지만 기관계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은 상당히 좀 더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도 이미 4%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도 적산봉을 만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강한 N자형 파동 구간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2개월째 양봉, 강한 상승 양봉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 매수 가격과 이제 매도 가격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현재 매수 가격은 34,000원에서 조금 눌림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32,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무리 없는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4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60일선이 훼손되어지는 구간대인 28,000원 정도 선을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GKL 기관의 매수가 긍정적이다. 적정 매수가는 32,000원, 목표가 4만 원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차증권의 김관수 과장이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주요 20개국이 미국과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을 사실상 용인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엔저가 아닌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일본의 기존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가 경기 부양에 모아지고 사실상 엔화 약세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수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옌스 바이트만 ECB 정책위원이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트만은 경제 지표가 더 악화돼야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통화 정책에만 의존하면 근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피치는 영국의 취약해진 경제 상황으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중기 전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등급 강등은 지난달 피치가 영국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한 뒤 한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있었던 G20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엔저를 용인한 셈이 됐습니다. 때문에 엔달러 환율 100엔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지난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엔저의 부작용에 대한 한국, 호주, 브라질 등의 신흥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G20이 결국 일본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동 성명에서 환율 정책에 대해 지난 2월 모스크바 G20 재무장관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19일 달러당 99엔대까지 떨어진 엔화 가치가 이번 주 중 약 4년 만에 100엔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엔화 가치가 연내에 달러당 105엔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수출주 실적에는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환율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내수주 중심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면 어닝 시즌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이번 주는 경제 지표에 주목하자라는 의견도 우세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지표들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택 판매 건수와 제조업 지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는 22일 발표되는 3월 기존 주택 판매, 23일 발표되는 신규 주택 판매와 더불어 26일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시장에서는 주택 지표들이 전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미국의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지표 발표가 시장에는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우리나라도 1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될 예정인데 6분기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미리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는 25일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브리핑에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GDP가 한은의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내수 경기 둔화와 건설업 실적 악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0.8%로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1분기 성장률이 0.8%를 하회할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근거가 빈약해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내부 쪽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여파로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주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셀트리온 쇼크로 바이오 관련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코스닥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바이오주들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주 초반까지는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점차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바이오주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 펀더멘탈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지난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어 셀트리온 쇼크에 따른 여파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자동차주 약세가 눈에 띕니다.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많은 상황인데요. 더욱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실적이 공개될 텐데 실적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주 현대 기아차 노조와 사측의 통상임금 상향 조정에 관한 소송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여만이 반영됐지만 노조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됐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GM의 경우 1심, 2심에서 노조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뒤 약 8,140억 원의 우발 인건 비용을 선반영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달성에도 불구하고 3,40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GM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빠르면 3월 내,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판결 결과가 현대 기아차에 대한 실적에 손익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노조가 승소할 경우에 현대 기아차 1일선 비용은 각각 1조 5천억 원, 8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2013년 말 기준으로 집행 시 올해 영업이익 전망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7%, 23%의 하향 조정 여지가 발생해 실적 부담이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예. 끝으로 반면 오늘 LG화학은 호실적을 보이면서 주가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특히 IT 업종 실적 공개가 몰려있는 상황이죠. 시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이번 주 전략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부터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LG전자, LG 이노텍, 삼성 SDI 등 주요 IT 기업의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 있고요. 앞에서 말한 대로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 업종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종의 실적 쇼크로 전반적인 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집중되어 있는 IT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건설업종의 실적 쇼크를 상쇄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자금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주식시장 급락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로 1,872억 원 순유입되는 등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저가 매수 유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실적 확인 후 저가 매수세 유입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새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주이신 회담 이후 엔달러 환율은 100엔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도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글로벌 이슈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지난주에 핫 이슈는 G20 재무장관 회의였죠. 네. 거기서 이제 엔저에 대해서 성토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G20 재무장관 열리기 전에 말이 많았었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엔저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엔저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엔저가 강세로 변했다가 다시 엔화가 더 약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기술적으로 엔화는 101엔이나 102엔 정도에서 저항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를 돌파하면 과거에 124엔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바로 그 지점이 저항대가 되면서 엔화 강세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주에는 그 라가르드 IMF 총재가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전속력 회복을 진입해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20회에다 경기부양책을 주문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연준은행 총재 한 3명 정도, 특히 그 매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물가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상 밖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더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연준의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피치가 영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에서 AA 플러스로 좀 강등하면서 유로존이 새로운 경기부양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장은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소폭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15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선물에서 매도했던 것을 얼마나 환매를 많이 하는지가 시장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기관 나홀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금은 소폭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기금이 더 많이 사서 기관 누계가 매수로 전환하는지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그 업종편으로 보면은 개인들은 한 380억 정도 사죠. 380억 사지만 지금 운송자매 유통업 쪽에 몰려 있고요. 전기전자는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또 그 낙폭과대로 건설업 쪽에 한 15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서비스업에다 260억 정도 매수하는 게 특징이고요. 외국인은 11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는 게 전기전자 250억을 사고 있고요. 운송장비에서 19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사는 종목으로는 금융업에서 한 160억 정도 사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은 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는 종목 중에서는 전기가스업이 오히려 14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 한 1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선방해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엔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가 1.8% 정도 상승해주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소폭 하락하는 것이 특징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들이 오늘 힘을 내고 있죠.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2~3%대 상승을 주면서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전자,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들이 삼성전자를 이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현물 매수 규모가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사본다면 어느 업종에 주력해 보는 게 좋을까요?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지금 시장의 주도군으로 잡히는 건 전기전자고요. 네. 그다음에 화학주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화학주가 얼마나 올라올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 화학주가 주가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화학주가 더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시장은 생각 밖으로 강세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 종목에 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레버리지 쪽에 코덱스 레버리지 쪽에 방향성을 두고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업종은 IT와 화학 업종 아니면 또 코덱스 레버리지 쪽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아이러브스탁의 남자현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양 시장이 오후장 갈수록 모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특징적인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오늘 코스피는 제한된 네. 범위 내에서 아무래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은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는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한 변동성이 확대가 아주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또 대외적으로 악재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에 대한 회복이 현재 불확실한 상태에서요. 지난주에 G20 회의에서 일본의 그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인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 엔저 현상에 대한 완화 또는 제동을 기대해 왔었는데요. 엔저 현상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 기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이제 지속되었던 엔저 현상에 대한 완화나 혹은 그에 대한 제동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기대한 거에 비해서 회의 결과는 오히려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미국 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이제 엔저에 대한 우려가 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엔달러 환율이 이제 97엔대까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에 재차 다시 이제 99엔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엔화 환율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일본 정부의 손으로 넘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양적 완화에 의한 엔저 추세는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일본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 중국 경제권에 견제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만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할 것인가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엔달러 환율의 이제 100엔대 진입은 아무래도 이제 시기상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일본 정부의 이제 다만 이제 엔저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낮아진 만큼 시장은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변수보다는 네. 시장에 대한 그 주어진 조건으로 이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 정부의 이제 대응에 관심이 가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그 엔저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정책적인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의 기대를 받을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것은 실적 발표에 따른 기대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보면 이제 IT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서 기업 실적 전망치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4월 초 약 한 32조였던 예상치가 4월 4주차 이번 주 보면 이제 현재 30조 정도 선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주가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주는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IT 기업들의 어닝 네. 서프라이즈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이뤄지면 관련 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시점이기 때문에 업종 전체의 그 동반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다른 전문가들도 이번 주 IT 기업들의 실적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IT 업종에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남재현 팀장님도 같은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IT 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앞으로 매일 이번 주 내내 이제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기대치나 예상치 자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메꿔줄만 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관심 업종 IT 전기전자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다른 업종도 있을까요? 네, IT 전기전자 예. 업종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전반에 흐르는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수출주, 엔저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 수출주 위주보다는 내수 관련 종목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진행하시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에서 네. 한번 그 관심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남재현 팀장님의 이번 주 관심 업종은 내수 관련주 그리고 또 IT 전기전자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그 앞서 말씀드린 내수 관련 업종에서 네. 농심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좀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업종 자체가 갖고 있는 시장의 관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내수 관련주가 아무래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 그 회사 자체로 봤을 때도 올 1분기 매출은 감소한 반면에 영업이익 면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2분기 들어서는 그 이전에 비해 조금 더 큰 영업이익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농심의 이제 사업 중에서 이익률이 높은 사업이 이제 라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라면 사업에서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다소 낮아졌다는 점을 그 근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밀가루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팜유라든가 기타 원재료가 이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원재료비 부담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농심의 이제 영업이익 상승 면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몽골이라든지 또 해외 시장에서 그 실적도 이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의 이제 가격대를 말씀드리면요. 현재가에 접근을 하실보다는 예. 이번 주 한번 가격대를 보시면서 한 33만 2천 원대에서 2,5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를 이제 매수가로 보시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로는 이전에 이제 전고점을 했던 이제 36만 5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31만 5천 원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 차트를 보니까 올해만 해도 30% 이상 주가가 많이 급등한 종목이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목표가가 36만 5천 원.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종목인가요? 단기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보고 또 이제 내수 관련 종목이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이지만 주가의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IT 업종이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이제 관심을 돌려볼 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농심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남재현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총 5개 종목이 담겨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20%이고요. SBS 미디어 홀딩스가 10%, ELK와 루멘스가 각각 15%, 시젠과 윈스테크도 20%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젠이 마이너스 0.7% 마이너스권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윈스테크와 SBS 미디어 홀딩스가 10% 이상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루멘스와 ELK도 손실권에 있네요. 자, 그래서 AS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젠부터 살펴볼까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안타깝게도 손절가를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승세가 있어 왔기 때문에 네. 현재는 어느 정도 좀 그 숨고르기를 하면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시젠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상태이긴 68,6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큰 상승을 기대하시기는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제약이라든가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근래 들어서 아무래도 좀 상승폭이 많이 컸던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거나 아무래도 하락보다는 당분간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부분에서 한번 전량 매도를 하셔서 한번 다시 다른 종목으로 이제 관심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시젠 자체가 갖고 있는 상승적인 요인이다,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회사 자체도 좋고 일단 최근에 유럽 프랑스에 있는 다시 또 관련 업체랑 또 계약을 맺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기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입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를 물론 현재가 부분에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중장기적인 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종목을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박스권 탈출이 어렵기 때문에 네. 한번 다시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시즌 업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가 근처로 올라온다면 한번 전량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AS 받아볼 종목은 윈스테크넷인데 이 종목도 AS 부탁드릴게요. 네,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상승 추세를 뭐 아직까지는 이어오고 있고요. 네. 상승 추세가 이제 단지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느 정도 그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좀 보시면서 조금 더 보유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뭐 보안 관련 이런 부분에서 관심도 높기 때문에 그것도 윈스테크넷이 그 업종에서도 또 어느 정도 주도적인 위치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종목을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시고 조금 더 박스권 탈출을 기대를 하시면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윈스테크넷도 목표가가 24,000원이니까요.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루멘스인데요. 이 종목 오늘도 7% 이상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은데 이 종목 더 보유해봐도 괜찮은 종목이겠죠? 네,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액 자체가 그 가격대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안정성이라든가 성장 가능성이 그래도 그 높은 가격대를 충분히 상회할 만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면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IT 관련 업종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도달하기를 기대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ELK인데요. 지난주 수익률은 괜찮은데 이번 한 주간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매수한 가격대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네. ELK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ELK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어느 정도 좀 지지선을 걷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기보다는요. 다시 이제 상승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출처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LK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동반 하락을 하면서 이제 ELK도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LK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벗어나서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ELK 현재가 손절가를 좀 낮추면서 좀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 현재 ELK 비중이 15%입니다. 비중 좀 늘려보는 전략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네, ELK 같은 경우도 종목 자체가 좋은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셔도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은 가격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추가로 비중을 놀려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한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 많은 장세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비중에서 확대하시기보다는 종목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차라리 매수를 하시는 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한 종목 남아있죠. SBS 미디어 홀딩스 포털에서 가장 또 흐름이 좋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계속 홀딩입니까? 네, SBS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 소개를 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동안 상당히 몇 개월 동안 그 주가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있었고요.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상승세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단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종목이 쉽게 그 모멘텀을 갖지 못하고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승세를 좀 추세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 자체가 현재 이전에 전고점이 이제 6,500원 부근까지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 상승을 주기 위해서는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SBS 물론 실적이나 광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2분기가 아무래도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동안 같이 왔던 박스권 돌파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목표가까지는 좀 더 홀딩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SBS 미디어 홀딩스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남재현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네, 시장은 포트에서 제외, 농심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보유 종목 수는 그대로 5개입니다. 현금 비중은 30%입니다. 네, 보유 종목 그대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죠. 그 가운데 ELK가 손절가 16,000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 농심이죠. 매수가는 33만 2,500원, 목표가는 36만 5천원, 손절가 31만 5천원 잘 지켜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아이러브스탁의 남자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후 1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